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모스 마스터 자격증 강의를 맡게 된 SBS 아카데미 성은재 강사입니다. 다른 과목과는 달리 저희 자격증 모스 마스터 같은 경우는 합격이라는 목표점이 있습니다. 해서 다른 과목보다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기능을 배웠을 때 그 기능이 모스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등을 익히고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또한 기능 설명과 문제 풀이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합격이라는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강의는 오피스 2016 버전으로 진행이 되며 파워포인트와 워드 그리고 액세스, 엑셀 순으로 4개의 강좌로 나눠질 예정이고요. 이 4개의 강의는 총 61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상 과목의 마지막에는 멘토 시리즈 교재의 맨 마지막에 있는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모스 마스터 수업은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적합한 강의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무리 없이 준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선 모스 마스터 자격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지금부터 자격증에 대한 자격증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갈 겁니다. 우선 저희 반은 모스 마스터를 따기 위한 자격증 과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모스 2016의 소개 잠깐 드릴 텐데요. 모스 같은 경우는 특징으로는 100% 컴퓨터상에서 진행되는 시험이다 라는 것, 필기 시험이 따로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해서 CBT 평가 방식으로 컴퓨터에서만 진행되는 시험이다 라는 거 해서 밑에서 문제를 읽고 위에서 푸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 종료 즉시 여러분들의 결과, 합격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거. 그리고 시험 시간 50분입니다. 50분이 땡 하고 지나면 여러분들의 점수와 합격 여부가 바로 나옵니다. 사실 시험이 중요하죠. 시험에 관한 내용 좀 알려드릴 텐데요. 오른쪽에 써드린 요게 커트라인 점수입니다. 1000점 만점이고요. 700점 이상이 커트라인이고요. 그리고 문항수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매 과목마다 문항수가 다 다르죠. 그렇다는 얘기는 한 문제당 어떤 몇 점, 배점이다. 이게 정해져 있지를 않다는 얘기예요. 해서 제가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문제 배점이 좀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순서가 이제 우리 수업에 진행될 순서거든요. 파워포인트, 워드, 액세스, 엑셀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써드린 건 난이도입니다. 코어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 과정이다라고 해서 쉽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엑스퍼트는 전문가 과정이다라고 해서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체크한 이유는 사실 딴 데 있거든요. 워드와 워드와 엑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시험 접수를 하실 때 엑스퍼트로 시험 접수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스 마스터가 부여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요거는 난이도 선택에 조금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험 진행 절차를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게끔 나올 거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시험이 진행되겠죠. 시험이 진행되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50분이 땡 하고 지나면 여러분들의 점수와 합격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지금 설명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게 이제 실제 시험 보는 화면을 좀 캡처 뜬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중간에 찡하고 갈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위에는 딱 봐도 뭐 같아요? 파워포인트죠. 실제로 이제 내가 문제를 푸는 곳이고 딱 봐도 여기는 밑에는 뭐예요? 문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지가 따로 나오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밑에서 문제를 읽고 위에서 푸는 방식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조금 더 중요한 거요. 지금 보면 프로젝트 1/7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요. 작업 1번, 작업 2번, 작업 3번, 작업 4번,
작업 5번, 작업 6번, 작업 7번. 이 7개의 작업 문제가 뭐다? 프로젝트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해서 하나씩 문제를 푼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업 7문제를 다 풀면 프로젝트 하나가 완성이 된다.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시간 아까 알려드렸었죠? 50분 주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프로젝트 다시 시작이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기억하세요. 모스 시험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셨던 시험과 좀 채점 방식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셨던 시험은 결과를 보는 시험이었어요. 예를 들어 1번에 정답 3번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보는 시험이었다면 모스 시험은 뭐가 채점이 된다? 중간 과정이 채점이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만 넣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삽입에 그림을 넣는 문제가 나왔다고 쳐요. JPG 파일, 그림 이미지 파일 삽입이요. 근데 내가 모르고 클릭을 잘못해서 차트로 들어갔어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러면 감점된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체크해야 될 거는 결과를 보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모든 메뉴들이 채점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아까처럼 삽입에 그림을 눌러야 되는데 차트를 눌렀어. 감점이 됐겠죠? 근데 감점된 상태 그대로 나는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럴 때 무슨 버튼을 누른다? 프로젝트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면 감점되기 전 상태로, 초기 상태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이게 작업 다시 시작이 절대 아닙니다. 프로젝트 다시 시작이에요. 즉,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이 프로젝트 전체, 이게 프로젝트 하나라고 했었잖아요, 아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시 풀기가 된다, 초기화된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젝트 다시 시작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검토 표시 10번에 있는 검토 표시 있죠. 이 검토 표시 같은 경우는 우선은 첫 번째로 기억을 해주세요. 점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점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그냥 내가 표시만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작업 1번, 나 이거 다 풀었어요. 완료 표시에 체크해 놓으면 이렇게 찡 하고 체크가 되겠죠. 작업 2번도 다 풀었어. 완료 표시에 체크했고요. 작업 3번 다 풀었어요. 작업 4번도 다 풀었는데 여러분 나는 작업 5번을 도저히 모르겠어.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검토 표시 눌러주면 되겠죠. 검토 표시 띵 하고 누르면 여기 깃발 무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업 그 다음 거 요것도 다 풀었어요. 완료 표시 했다고 쳐요. 자, 그러면 나는 이 문제 중에서 뭐는 못 풀었어요? 작업 5번은 못 풀었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프로젝트 제출 버튼을 누르면 맨 마지막에서 맨 마지막 화면에서 시험 요약 화면이거든요. 여기에서 검토 표시한 문제들을 클릭해서 다시 풀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채점에 영향을 주진 않기 때문에 완료 표시는 굳이 그럼 할 필요가 없겠죠. 뭐만 체크하면 돼요? 내가 풀지 못한 것들만 검토 표시에 체크를 해놓으면 깃발 무늬가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여기에서 클릭해서 다시 풀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모스 시험 관련 사이트인데요. 지금 첫 번째 사이트는 썰티포트입니다. 영문 사이트인데요. 모스가 약자죠, 약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스페셜리스트의 약자입니다. 해서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MS사에서 만든 거죠, 그죠? 목적이 뭐예요? 왜 만들었어요? 얘는 프로그램 홍보 목적이죠, 그죠? 워드에는 이런 기능이 있다 써라, 엑셀에는 이런 기능이 있다 써라, 이런 홍보 목적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 MS사에서 만든 이 모스라는 자격증을 관리하는 어떤 사이트가 존재하겠죠? 그게 어디요? 썰티포트다 이런 말입니다.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 로그인을 하시면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험을 이제 봤잖아요. 보고 난 후에
뭐 인증서를 뭐 다운을 받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역시 어디요? 썰티포트에 들어가셔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뭐 1번 틀렸다, 2번 틀렸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안 나오거든요. 조금 애매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 뭐 문서 서식 부분에서 50% 합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해서 조금 애매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어디서 확인 가능하다? 썰티포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다음에 이 모스라는 자격증, MS사에서 만든 모스라는 자격증을 우리나라로 들여올 때 수입한 업체가 있겠죠. 그죠? 그게 SBS 아카데미는 아닙니다. SBS 아카데미는 아니고 어디에서 이제 이 시험을 가지고 왔다, 수입했다. YBM사에서 이제 가지고 왔다라는 거 해서 시험 접수 방법이라든지 시험 일자 변경, 시간 변경 이런 것들 모두 다 SBS 아카데미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서 가능하다? YBM 사이트에서 가능하다라는 거. 해서 시험 접수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자, 이거는 SBS 아카데미 학원입니다. 홈피예요. 자, 여기에 교육과정, 요 외의 회계세무과정 있죠? 요쪽으로 들어가도 시험 접수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 자세히 보기 있죠? 모스 2016 자격증이요. 클릭을 해서 뭐 지점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시험 응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YBM 사이트에 바로 들어가서 시험 접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거예요. SBS 아카데미에서 시험 접수를 하면 응시료에 뭐 2만 원이 할인되어진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시험 관련 사이트를 좀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엔 시험 진행 시 주의사항들인데요. 시험 시간 10분 전까지 입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중고등학생만 학생증이 가능합니다. 대학생분들은 주민등록증만 꼭 지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험에 관해서, 모스 시험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모스 마스터 시험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엑셀을 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제 목적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죠.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의 목적은 뭐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였습니다. 그죠? DB 관리 프로그램이었고요. 오늘부터 배우는 엑셀 프로그램의 주목적은 뭐다? 계산 작업이에요. 표 만들 때 뭐 가끔 엑셀을 사용을 해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뭐하는 계산 작업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계산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페이지는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펴놓으시고 여기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상태를 먼저 좀 살펴볼 거거든요. 엑셀의 요 위에 있는 메뉴들은 우리가 이제 차차 배우기로 할 거고 요 밑에 있는 내용들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A, B, C, D 얘네가 포함하고 있는 것은 가로예요, 세로예요? 세로를 포함하고 있죠, 그죠? 이 세로를 뭐라 불러요? 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A열, B열, C열, D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왼쪽 보시면 1, 2, 3, 4 얘네들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가로입니다. 이 가로를 뭐라 불러요? 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 첫 시간에 행과 열에 대해서 알려드리잖아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행이 가로입니다. 열이 세로입니다. 이거 단어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단어로도 알아놓으세요. 로우가 행입니다. 컬럼이 열입니다. 단어로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엑셀은 이런 행과 열의 교차 지점에서 네모칸이 생성이 되잖아요. 요 네모칸을 뭐라고 부른다? 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결론, 요 네모칸 셀의 이름이 뭐다? B3셀이다 라는 얘기죠. 왜요? B열과 삼행의 교차 지점에서 생성이 됐다라는 얘기겠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 먼저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엑셀은 이런 뭘로요? 시트들로 이루어져 있죠. 시트, 공책의 장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날 배울 내용을요, 셀 서식, 엑셀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셀 서식을 먼저 좀 들어갈 텐데요. 자, 30페이지부터 셀 서식 내용 나와 있습니다. 표시 형식이나 맞춤,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추는 거요, 세로 가운데 맞추는 거요, 글꼴, 채 바꾸는 거요, 테두리 치는 거요, 채우기, 색깔 넣는 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한 번씩만 보시면 되겠죠. 저랑 볼 거는 중요한 건 요겁니다. 표시 형식이요. 31페이지 내용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자, 일반, 말 그대로 뭐예요? 일반 셀 서식입니다. 특정 서식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숫자 먼저 좀 가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5000이라는 숫자를 좀 입력을 해놨습니다. 숫자 형태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소수 자릿수를 세 자리로 맞출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떠한 숫자를 입력을 해도 소수 셋째 자리까지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리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사용해 체크해 주시면 천 단위마다 쉼표가 찍히는 거겠고요. 간단하게 숫자 표시 형식이었고요. 밑에 보시면 음수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기호, 말 그대로 뭐겠습니까? 원화기호 붙이는 거예요. 돈 단위에 붙는 거요. 회계 비슷하고요. 날짜, 예를 들어 볼게요. 기억해 놓을 거 첫 번째, 여러분 엑셀에서는요, 날짜로 표현되는 기호가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뭐요? 하이픈이요. 하이픈을 입력하면 요 셀은 이제 엑셀이 뭘로 알아들어요? 날짜로 알아듣는다라는 거. 그러면 한 개 더 있다고 했죠? 슬러시입니다. 슬러시를 입력을 하면 얘도 뭘로 알아들어요? 날짜로 엑셀이 알아듣습니다. 날짜로 알아듣는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날짜 표시 형태를 입힐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요런 날짜 형태 입힐 겁니다. 확인을 하면 이제 여기에는 어떠한 날짜가 들어가도 요렇게 표현 방식이 나오겠죠. 자, 날짜 표현 봤고요. 시간, 여러분 시간으로 알아듣는 기호는 한 가지거든요. 땡땡입니다. 콜론이요.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이제 여기에는 뭐요? 시간 형태를 입힐 수가 있다라는 거 되셨습니까? 이렇게 설정 지금 셀 서식 보여드리고 있고요. 백분율, 퍼센테이지 붙이는 거요. 분수, 얘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수 표현. 우리 일반적으로 분수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뭐랑 겹치지 않나요? 뭐요? 제가 슬러시는 날짜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엑셀에서 분수를 표현하는 방식은 0하고 한 칸 띄고 똑같이 입력을 해놓으면 얘는 뭘로 알아듣는다? 분수로 알아듣습니다. 이건 실무에서 사용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수나 텍스트 기타 요건 한 번씩만 보시면 되겠고 더 중요한 건 얘입니다. 사용자 지정이거든요. 자, 페이지는요. 한 장 넘기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것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사용자 지정에 분명히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날짜 표현 형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요것에 관한 내용보다는 나는 내가 만들어 볼 거예요. 새로. 여기 있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거예요. 얘입니다. 즉,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용자가 만드는 셀 서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연도를 뜻하는 연산자 Y입니다. 자, 위에 미리 보기 보세요. Y를 2번 입력하면 뭐 나옵니까? 연도 뒤에 두 자리만. Y를 4번 입력하면 다 나오는 거죠. 연도 이런 식으로요. 월은 month, M입니다. M 한 번 입력하면 한 자리, 2번 입력하면 두 자리 다 나오죠.
자, day, D입니다. 일이요. D를 한 번 입력하면 한 자리, 두 번 입력하면 두 자리다. 됐나요? 하나 더 볼까요? 자, 여러분 전 여기다가 요일 표시하고 싶어요. D거든요. 자, D를 한 번, 두 번 입력하면 일자 나오는 거죠? 세 번 입력하면 요일에 뭐요? 앞에 스펠링 세 글자. D를 네 번 입력하면 뒤에 스펠링 다요.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놓으면 이제 여기에는 어떠한 날짜가 들어가도 어떻게 표현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에 관한 내용은 뒤에 더 내용 나올 겁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자동 채우기라고 있죠. 자, 자동 채우기라는 건 예를 들어 여기에 성은재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문자죠. 채우기 핸들러 입력하면 어때요? 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채우기 핸들러라는 건 요 네모칸 셀의 오른쪽 하단으로 움직이면 나오는 이런 겁니다. 있나요? 요게 자동 채우기 또는 채우기 핸들러 기능. 거기 32페이지 내용에 있는 요 버튼은 뭐예요? 셀 복사로 지금 기존 걸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그 밖에 서식만 채우거나 서식 없이 채우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내가 설정을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게 뭐요? 옵션 단추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요 셀 서식에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날짜 표현 형식에 한 개 더 나오거든요. 여기에 있네요. 41페이지 펴보시고요. 41페이지에 뭐 나오고 있어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설명 나오는 거 보이죠?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H, AM/PM 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요거에 해당하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YYYMMDD 이거 있죠. 거기 3번에 날짜 서식 코드에 있죠. 위에 있는 문자 서식 코드는 필요 없고요. 밑에 3번에 체크해 놓으세요. 날짜 서식 코드와 시간 서식 코드 체크해 놓으시고 여기 보실까요? 자, 제가 이런 식의 내용을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사용자 지정을 이용을 해서 내 맘대로 시간 형태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는 거죠. 거기 맨 뒤에 있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AM/PM을 입력하면 내가 나한테 뭘 알려줘요? AM 또는 PM을 나에게 알려준다라는 얘기죠. 지금은 오후 8시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겠죠. 자, 해서 요 AM, PM까지 좀 보여드렸고요.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요 내용을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셀 서식 내용입니다. 자동 채우기와 같이 들어갈게요. 자, 맥주 수입 내역 워크시트에서 A4셀부터 A26셀까지 5월로 채우랍니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5월이라고 써 있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제가 채우기 핸들러를 진행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으로 바뀌죠.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요 옵션 단추 누르면 뭐 있어요? 빠른 채우기 있죠. 그러니까 나는 뭐요? 5월이라는 글자로만 채우고 싶다 이거예요. 빠른 채우기 누르면 뭐만 나옵니까? 5월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강좌 출석 워크시트에서 A1셀부터 H1셀까지를 가로, 세로 모두 가운데 정렬하랍니다. 셀 서식 들어가서 맞춤에서 뭘로 가요? 가로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세로도 가운데 맞춰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음 강좌 출석 워크시트의 H1셀부터 여기죠. 여기에 글꼴을 바꿉니다. 셀 서식 들어가서 글꼴체 바꿉니다. 글꼴을 뭘로 해라? 궁서체로 바꾸래고요. 자, 글꼴 스타일 굵게 크기는 14포인트.
색깔 있어요. 글자 색깔 파란색으로 설정. 하나 더요. 무늬색은 빨강으로 하래죠. 채우기 색깔입니다. 여기에 무늬 색깔 중에 뭘로? 빨강 50% 회색 무늬 채우기래요. 여기서 찾아주셔야 되겠죠. 빨강 50%, 빨강 그리고 무늬 스타일 중에 50% 회색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맥주 수입 내용 워크시트에서 H4셀부터 얘부터 얘까지예요. 여기에 있는 내용에 유로 기호로 채우랍니다. 자, 여기 셀 서식 들어가면 이게 어디에 있다? 회계에 있습니다. 유로 기호라는 건 회계 메뉴에 있습니다. 표시 형식이요. 기호 중에서 유로 기호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중에 유로라고 있죠? 그리고 이때 기호는 숫자 앞으로 오게 합니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맥주 수입 내역 워크시트의 H1셀에 자, 날짜의 스타일을 변경을 합니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역시 들어가서 여기 로켓 위치를 바꿔야 되겠죠? 스페인어 칠레예요. 자, 여기 스페인어 중에 뭘로요? 좀 희한한 문제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칠레로 선택해 주고요. 요 날짜 형태가 맨 뒤로 가면 나옵니다.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D4셀부터 얘부터입니다. 얘까지 G네요. 여기까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되도록 하랍니다. 셀 서식에 어디요? 숫자 형태에서 소수 자릿수 몇 자리로? 한 자리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 말 있죠. 요 말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서식은 기존 행 및 앞으로 추가될 행들에 알아서 적용돼요. 숫자 입력을 하면 알아서 적용되는 거 보실 수 있죠. 요게 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알아서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강좌 출석 워크시트에 C열에 입력된 값이 요렇게 형태로 자,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이죠. C열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정확히 내용만 이렇게 잡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셀 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입니다. 해당하는 값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역시 뒤에 말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분단위를 뜻하는 M이 없어요. M. 맞죠? 미닛이라는 M이 없습니다. 확인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셀 서식에 대한 내용을 좀 보여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조건부 서식, 셀 서식의 조금 다른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